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대만에서 25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 있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세계 반도체 업계에 미칠 여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권용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지진이 발생한 대만 현지에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반도체 생산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만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숙탁 생산 업체죠. 이 TSMC 때문에 좀 전 세계가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TSMC가 지진이 발생한 3일 어제였죠.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일부 생산 가동을 중단했지만 이제 밤을 새워서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대피했던 직원들이 생산 시설에 복귀를 했다라고는 밝혔는데 이번 지진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 현지에서는 당장은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 이사야 리서치라는 기관은 이 TSMC의 신주 과학단지나 타이난 그리고 타이중에 있는 생산 시설의 가동이 중단됐던 만큼 일부 선적을 늦춰야 할 뿐 아니라 생산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웨이퍼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얇은 판의 투입량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네. 강진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는 이 생산을 재개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와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또 하필 가동이 멈춘 게 첨단 공정 설비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3나노미터 첨단 공정 시설의 가동이 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었는데요. 네. 이 공정의 핵심 장비가 뭐 짧게는 8시간에서 길게는 15시간까지 가동이 멈췄었다고 TSMC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 현지뿐 아니라 바다 건너 미국 월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 봅니다. 네, 뭐 대표적인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바클레이즈가 좀 신속하게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네. 이 고도로 정교한 반도체 생산 시설은 진공 상태에서 7일간 24시간 동안 가동돼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동 중단으로 공정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전망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생산되는 이 실리콘 웨이퍼나 메모리 반도체 이런 제품 생산 단계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나타나는 조립 단계와 같이 전반적인 전자제품의 제조에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바클레이즈는 결국 고객사들의 이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대만이나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만에서 이렇게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지 몰랐는데 이번 지진을 계기로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들이 대만에 몰려 있다라는 점도 조명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만의 존재감이 좀 여실히 드러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대만이 글로벌 첨단 칩의 80에서 90%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뭐 최신 아이폰의 핵심 부품인 프로세서 그리고 챗GPT의 핵심 부품인 엔비디아 그래픽 칩과 같은 이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선도하는 나라가 대만인데요. 이 전 세계 IT 업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나라 대만에서 이 지정학적 위기도 최근에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이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시도에 좀 경고를 하기도 할 만큼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업계에 따르면 대만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세계적으로 10조 달러, 원화로는 1조 3,500조 원의 손실이 추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뭐 코로나19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손실 비용이 훨씬 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기업들의 보조금을 주면서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유인하는 것도 다 이런 문제들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TSMC도 지역 다변화를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대만보다 좀 더 다른 나라로 좀 확장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진척 속도가 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대만에서 주요 사업들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만 지진과 반도체 공급망 우려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차세대 HBM 해외 공장 최초로 짓는다.
이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 속에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해외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이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주가 흐름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1일에 장중 19만 500원까지 오르면서 지난달 29일 18만 3,900원 이후 하루 만에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으로 18만 원대에 올라선 뒤에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다가 어제인 3일 다소 주춤했다가 오늘 4일 다시 좀 크게 반등을 하면서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19만 원 문턱까지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9만 원 근처까지 갔군요. 네. 그런데 주가 상승세의 배경으로 단기적으로는 이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메모리 업계의 실적 풍향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메모리 업계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반도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실적 내용에 따라서 다른 메모리 업계의 그 반도체 실적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이 업체가 앞서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도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무엇보다도 이 AI용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꾸준한 게 보다 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HBM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여러 개의 D램을 좀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이 고성능 메모리인데요. 이게 이 초거대 생성형 AI 같은 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보다 원활하게 구현이 되고 또 연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예. 네, 이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 좀 비중이 큰데요. 작년 기준으로 세계 HBM 시장의 53%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삼성전자가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SK 하이닉스가 HBM 최신 버전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라고 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또 HBM 생산 공장도 처음으로 해외에 짓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 5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HBM 생산 기지를 건설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2028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해외에 HBM 생산 공장을 짓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HBM을 패키징하는 생산 기지를 짓는 건데 이 미국의 관련 기지를 짓는 게 이 반도체 업계에서 SK 하이닉스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퍼튜 대학과 같은 그 현지 연구기관과도 반도체 연구 개발을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게 SK 하이닉스 측의 설명입니다. 네네. 이 해외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이 HBM 패키징 기술이라고 하는 이 기술의 주도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네. 이 공장 부지를 좀 물색을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검토가 되다가 이 인디애나주 주정부의 좀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 안에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이 제조업 인프라가 풍부하다라는 게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도체 연구로 유명한 퍼튜 대학교가 위치한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아무래도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겠죠. 네, 뭐 사실 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SK 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정부에다가 이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그러니까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다가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으로 5년간 총 527억 달러, 원화로 70조 원이 넘는 수준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뛰는 월세 위 고금리, 가계 이자 부담 월세보다 커져. 작년 고금리 기조로 가계가 부담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이자 비용이 월세 지출을 추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당 월 평균 이자 비용,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로 얼마를 냈는지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13만 원으로 그렇게 좀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그러니까 전년보다 32%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예. 이게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9년
2009년 이후 좀 가장 빠른 상승세라고 합니다. 어. 이제 이자 비용이 실제 주거비를 추월한 게 9년 만인데요. 여기서 실제 주거비라고 하는 게 이 월세와 같이 가구가 거주를 위해서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가에 살거나 전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거비가 0원으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비가 작년에 크게 늘었는데 이자 비용이 그거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가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 전세 사기 피해도 좀 많았고 무엇보다 고금리 영향 등이 좀 많았기 때문에 월세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비도 크게 증가해서 주거비 상승률이 2019년 이후 최대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이 그것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주거비와 이자 비용이 모두 늘어나면 결국 가계에선 여윳돈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월세 가구의 여윳돈이 좀 크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윳돈을 알아보는 이 비율이 있는데 이 처분 가능 소득에서 이 소비 지출을 뺀 금액을 흑자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흑자액이 처분 가능 소득에서 얼만큼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흑자율이라고 하는데 뭐 곧 여윳돈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흑자율이 지난해 4분기에 월세 가구가 4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고금리 이자에 대한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과일 중심의 고물가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또 국제 유가도 중동의 위기 속에 좀 치솟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